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최근에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도심에다가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사업 중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복합이라는 거는 주거 상업 업무 용지를 한 군데다가 용적률을 많이 줘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이렇게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신길 뉴타운 일대의 내용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 일대에 2구역과 15구역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길 뉴타운은 보시다시피 공공재개발 사업도 있고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이렇게 두 군데 진행 중이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13구역과 1구역에 두 군데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 16구역까지 있었던 이 신길 뉴타운이 2014년경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지역들은 많이 이 뉴타운 사업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었고 11구역, 9구역, 8구역, 7구역 같은 곳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 파크자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레미안 프레비뉴, 신길 센트럴자이,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서 정말 천지개벽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이 신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인데요. 그 이유는 영등포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 1호선의 영등포역은 말하자면 여의도 바로 옆이기도 하고 영등포역에서 시청 일대로 업무지구와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 KTX를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7호선과 1호선 사이에 위치해서 서울 시내 어디든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좀 주거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가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 이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성공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전에 지구 지정이 좀 취소되었던 지역들이 다시금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낡은 주택에 살고 있다가 신길 센트럴자이처럼 이런 신축 아파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저런 성공한 사업 모델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지역의 학교라고 쳐봅시다. 이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머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명이 있는 반에서 5명은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갔고 5명은 이제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쟤나 나나 IQ 비슷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비슷한데 저 친구가 명문대학을 고 성공한 걸 보게 되니까 나도 다시금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고 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은 아직까지는 반쪽 뉴타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경우에 주거 가치가 올라가고 굉장히 많이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동네입니다. 특히 2구역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선택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이고 만약에 이 개발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1326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것이고 그 옆에 15구역은 2구역보다 조금 더 넓은 10만 제곱미터의 사업 면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약 2380가구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단지를 합치게 되면 약 4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신초등학교 일대로 굉장히 천지개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레미안 에스티움과 신길파크자이를 지나서 이 일대가 전부 다 새로운 신축촌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영향력이 작지 않은 사업이고요. 신길 뉴타운이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서 146만 제곱미터를 재개발해서 총 아파트가 16,000가구로 재탄생하는 게 이제 원안이었는데 이 원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미니 신도시 하나가 생겨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학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거는 학원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8,000가구만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는 수요가 충분치 않은데 1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학군들이 다 만들어져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먼 지역으로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보내지 않고 이 구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강남이나 기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근데 이제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이 사업 모델에서는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투자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1주택자나 무주택자만 가능하겠지만요. 신길 2구역 같은 경우 32평이 일반 분양가가 8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이거는 이제 신길 1구역의 뭐 32평 그런 일반 분양가 11억대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인근의 시세를 비교한다고 해도 레미안 에스티움이 최고가가 16억을 돌파했었고 신길 센트럴자이가 거의 15억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여줬을 때 그냥 주변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억 내외라고 한다면 8억 9천만 원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사전 청약으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주변에 사전 청약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기도는 죽어도 나가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고, 서울 도심 내에서 좀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 그런 건 사전 청약이 없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막판에 공급으로의 정책 전환이 될 때 나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공공이 이거를 추진하고 용적률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속도를 빨리 올리는 조건 대신 분양가를 싸게 사전 청약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사전 청약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전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신길동이나 증산동, 그리고 연신내 일대, 그리고 쌍문역, 그리고 부천의 원미 이런 곳들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사전 청약으로는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 그럼 결국에 현재 이 공공도심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던 걸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그냥 빨리 진행하는 걸 바랄 수도 있고, 혹은 사업성을 좀 개선해주면은 분양가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사전 청약도 안 할 수 있는 걸 택하면 좀 민간으로 돌리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소유주들한테는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빨리 추진해서 시장에 먼저 이거를 물건을 26년 이후에 공급이 되게끔 해서 그로 인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더 이득이 될지, 혹은 분양가를 좀 더 올리지만 민간 전환을 통하는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지부진하게 끌려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어쨌든 조합원 분들의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길 뉴타운 2구역은 연내에 사전 청약 가능하다는 게 지금 현재 8월 중순 시점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이고요. 가격은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인 8억 원대 분양을 할 수 있다. 30평대가요.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따라서 향후에 사업 모델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전 청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요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